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입니다. 야, 내일이 구모네요. 아, 네. 그러게. 오늘이 30일, 요 방송 올라가는 게 30일이에요. 네네. 내일이 고3들 또 9월 모의고사. 특이하게 또 8월 30일 날 보네요. 아, 이번엔 구모인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다 또 인사를 놓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말수를 많이 줄인 시킬러 내용입니다. 동탄깁생 조이재입니다. 세종깁생 안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청취자분들은 이 보는 방송이라든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이거야. 아,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듣고 싶 맞죠? 네. 여기 수학만 했는데 입시 얘기하면은 수학이 궁금해서 이 방송 들었는데 지금도 얘기 많이 하면 안 돼. 자, 오늘의 주제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지난주는 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고1 내신 대비였고 네. 오늘은 이제 고2 고2 학생들 보통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이제 보통은 9월 첫째 주부터 뭐 내신 대비 들어가주는 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둘째 주에 추석 연휴를 어떻게 또 전후로 또 잘 활용하고 추석 연휴를 해서 또 아이들이 또 긴장을 풀지 않게끔 맞습니다. 그 순간 그거 또 푸는 순간 또 2학기 중간고사가 마음 먹은 대로 또 했다가 작심 3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 첫 단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올 텐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네. 일단 뭐 고2 중간고사 범위를 일단 끊자면 우선 이제 수학2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제 바로 수학2 시작이 되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수학2 들어갈 때 이제 어디로 끊기냐면 일단 함수의 연속과 극한이라고 한 첫 번째 단어는 다 들어갈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미분을 어떻게 끊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총 3개 단어는 나눠져요. 대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법, 적분법.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미분법을 한번 끊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도함수와 미분 개수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말고사 때 미분법 중간부터 남은 걸 다 하겠다라는 게 보통 학교의 전략이 되는데 그러면은 학생들은 일단 미분의 가장 앞쪽은 쉬워해요. 중요한 건 미분에서 어려운 건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라 미분의 활용 쪽으로 들어가야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그 앞은 사실 뭐 마치 공식처럼 가볍게 풀어내거든요. 그럼 이번 중간고사의 학생들이 등급을 결정한 단원은 어디다라고 하면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 정확히 이제 연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킬러 문제가 나올 거다 내신에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속은 기본적으로 이제 극한이라고 한 정의와 연속이라고 한 정의 두 개를 구별을 잘 해야 되고요. 그 구별을 한 상태에서 자, 연속이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면 일단 지금까지 모든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대로 두 함수가 곱해진 상태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냐 또는 연속이 존재하냐라는 결국은 존재성 그리고 유일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존재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를 잡는 게 우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문제를 풀다 보면 고1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곱함수와 합성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도 결국 따지고 보면 고1 2학기에 그렇죠. 나오게 되는 이야기고 이때 친구들이 정확한 함수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얘네 치역이 다시 정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XY 좌표 평면상에서 합성함수를 머릿속으로 그리다가 때려치우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연속함수에서는 곱함수 혹은 합성함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X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잘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프가 애초에 그려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분류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문제를 볼 때 이게 연속이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참 보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맞죠? 일단 문제를 보면서 접근 방법을 일단 분류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 정리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국소적으로 이 점만 바라보고 이 점의 근처만 보는 건지 아니면 또는 전체적인 요 범위 안에서가 연속인지 극한이 다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인지 이런 분류를 먼저 한 상태에서 문제 분류를 조금 해나가는 게 일단 먼저
이번에 공부를 할 때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확실하게 있는 거는 합성함수의 극한이나 연속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일단 합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어려워진다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좀 꾸준하게 일주일에 그래도 한 2-3문제씩은 계속 풀어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그랬죠. 뭔가 함수의 전쟁? 저번 주는 고1 할 때 명제란 단어 내서 필요한 뭐 암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합답형이 나오거든요. 참거짓에 대한 합답형. 기억은 맞는 말, 니은 틀린 말, 디귿은 맞는 말, 리을은 맞는 말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명제가 지금 이제 고2로 오면서 여기 어떤 한 줄의 문장을 주면서 기억부터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맞는 게 무엇인지 골라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함수의 연속과 극한의 성질, 미분의 성질,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성질을 물어보는 건데 그런 문장들은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발레까지 외워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필요하죠. 이런 문장일 땐 왜 맞는 말인지 당연히 이제 정의로 성질로 인해 나온 이 결과로 얘는 맞는 말이 돼야 되는 바로 이해하면 좋지만 일단 시험이라고 하는 내신 시험이란 특성상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맞는 문장을 외우고 틀린 문장에서 왜 틀렸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발레, 이 문장이 틀린 이유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그걸 알고 있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겠죠. 맞아요. 이 발레 이야기를 하셨는데 발레도 이제 사실 항상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발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친구들이 그런 거를 머릿속에 좀 들고 다녀줘야 돼요. 내가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 같은 느낌으로 뭐가 나와 이러면은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친구들은 조금 그런 것보다 발레라고 하니까 머릿속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꺼낼 수 있는 친구들이 보따리를 좀 들고 다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수투라는 전체 이 단원 자체가 사실 계속 스텝 바이 스텝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느껴져요. 다른 단원보다 훨씬 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극한에서 연속에서 미분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미분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 과정인데 친구들은 그냥 극한이구나.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뭐 0으로 가고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 이야기를 끊어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각각의 대단원들이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를 파악을 해주셔야 그런 참거짓 확답형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고 얘네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이런 조건들인 거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긴 해요.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이 문장이 틀린 이유에 대한 발레를 잡아줄 때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발레를 빨리 잡냐? 그럼 제가 대답하거든요. 난 이미 이거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얘를 써야겠다는 걸 외워둔 상태니까. 제가 자주 쓰는 발레가 있는데 사실 그 발레들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자주 쓰실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가장 쉬운 발레들을 이미 각각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실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험은 시험이다 라는 거에 시험 자체를 풀고 점수를 받아내는 데 초점 맞추자면 결국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암기는 당연히 하고 가는 게 학생의 본분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꾸 왜 다른 발레가 생각나? 저 처음에 발레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캠프 끝나고 호텔 갔다 와가지고 발레 파킹부터 생각해서 제가 진짜 7kg가 빠졌는데 하루에 한 3kg씩 먹다 보니까 이미 살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발레가 뭐지? 발레가 뭐? 나는 발레 다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저희가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발레라고 하면은 발레가 계속 들으면서도 반대 물어보나 반대되는 예시. 그죠? 이 문장이 거짓인 예시. 그렇죠. 아니 안재현 원장님은 오늘은 작정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발음이 거의 아나운서 수준이에요. 원래 워낙에.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를 안 쓰시네.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요. 저희가 이제 여기 아침 일찍 집잖아. 새벽에. 새벽이야. 지금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세상 다시 느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통찰력이 좋으신 것 같아. 맞아요. 제가 보니까 두 사람들 얘기 많이 잘하시네. 나는
역시 나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그동안 같이 이렇게 써보는 선생님들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많이 도와준 건데 아니 이렇게들 말씀들 잘하시. 에이 다음부터는 두 분이서 그냥 진행하세요. 뭐 여기 사회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부분에 지금 수투에 이제 거의 대부분 수투를 시작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수원하고 봤을 때 독립성이 좀 강하죠 수투가. 네, 연계가 크게 없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투가 이게 이제 또 나중에 이과생들은 선택의 미적분하고도 또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을 준비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수원 수투 부분이 결국 나중에 수능에서 통합 연결됩니다. 같이 보는 그 수학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내신이 1학년 때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2학년 때 내가 계속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이냐 정시로 갈 아니면은 것이냐 내신 범위지만 내가 이 범위 내에서 이걸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도 빨리 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요즘은 학교에서 뭐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까지는 많이 참고를 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내신 준비 자체가 완전하게 수능과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학교에서 뭐 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게 의문을 가지거나 하면 사실은 그건 선생님 마음이니까 다 준비하는 게 옳다. 근데 진짜 솔직히 안 그래. 요즘에 제가 지금 계속 컨설팅 기관이잖아요. 수시 지원 컨설팅인데 내신은 정말 1, 2등급이야. 근데 육모에서 수학이 4,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애들 많이 봤다니까요. 많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또 반대인 애들도 있어요. 내신이 4등급, 5등급인데 육모 같은 모의고사 평가를 보면은 1, 2등급 나온 애들도 반대인 애들. 그쵸, 일반고에서 특목 자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잘 나오면 당연히 수능도 잘 나올 거다. 완전한 건 아니죠. 조금 연관성은 있지만 완전 이게 아까 안정현 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이지만 수능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주시고 하긴 하는데도 그래도 아직 좀 그런 게 다 해소가 안 되죠. 특히 이제 비수도권 쪽으로 조금 갈수록 더 심한 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을 깊이 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고 주어진 유형에 대한 적응이 빨라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르치는 친구 중에서 그게 유별나게 구분이 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내신은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 점수는 항상 잘 나오는 친구거든요. 왜냐면 100분 동안 30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 친구는 그게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게 안 되는 친구들.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애들은 그렇게 뭐 통찰력 뭐 이렇게 빨리 받는 것보다 굉장히 그 행복한 애들이 많은 지역에 요즘에 있습니다. 애들 자체가 그냥 마냥 그냥 행복해 걔네들은. 세상에 고민이 없어. 진짜로. 뭐 내신 뭐 까짓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있는데 당장 고3 돼서 와봐.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또 오는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관심을 아까 쉬는 타임에도 방금 저 지방에서도 전화 와갖고 그 컨설팅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뭐가 돼도 돼요. 근데 그냥 행복한 학생들은 그냥 행복하게 그냥 나 이대로 살랜다. 요즘 트렌드인가 아이들의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성향이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죠. 네 맞아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다시 공부를 하고자 하고 이제 좋은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죠.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지금 시기엔 연속과 극한의 공부에 집중하라 이런 거죠. 고2잖아요. 네네. 고2잖아요. 코앞입니다. 몇 개 있으면 이제 수험생 이제 고3 돼요.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제 고3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비 고3이잖아요. 예비 고3. 사실. 그렇죠. 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이제 수투가 시작이 된다. 네. 아무래도 이 수투 부분에서도 아까 안정현 원장이나 조희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잘 참고를 해 주셔서 2학년 내신 대비에 대한 수학도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 요거만 좀 강조해주고 싶. 요렇게만 해라. 그러면 아까 우리 1학년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 암기만 해라. 그러면 2, 3등급 나온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꿀팁 요거만 좀 하면은 중간고사 때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수투에서 요것만 해라가 좀 그게 없어요. 없군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킬러 문제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곱함수와 합성함수를 통해서 연속의 킬러 문제 그거는 적어도 일주일에 2문제는 풀어보자. 네. 계속해서 그건 네, 힘듭니다, 친구들. 그렇죠. 네. 계속해서 힘들고 그래도 저는 뭐 등급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뭐 한 3, 4등급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학생들을 그 아래쪽 라인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대표 유형들을 먼저 다 풀어보고 이게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내면은 그래도 자기 등급은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많이들 떨어지거든요, 이 수투에서도.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최대한 여기 수투라는 과목 특성상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되게 큼직큼직한 개념들이라서 바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기출 문제 쪽으로 가볍게 뭐 EBS 기출 이런 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내일 그 고3 학생들, 그 다음에 반수 재수생 학생들,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전단원이 수학도 전단원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능 11월 수능 전에 한번 나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고2 오늘 내용은 고2 학생들이었는데 곧 있으면 이제 고3이 된다. 명심해라. 정말 너희들은 고2가 아니다. 마냥 고2로 남지 않는다. 그런 걸 해주고 우리 다음 방송은 이제 9월 30일 날 모의고사 보고 9월에 녹화해서 분석이 들어가죠. 평가원에 대한 수학이 9월 평가원 수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서 분석 들어가면서 이후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 서서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아침을 잠도 설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